그러면 이준석은 왜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길을 닦고 있다. 이준석 자신의 길 닦고 있다. 만약에 윤이 짱이 되면 누구부터 죽일지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의 인식과 판단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3월 달에 말이죠. 지난 3월 달에 유튜브 채널인데요. 어디냐면 대구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 프레스 18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유튜브 화면 있죠. 예,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고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5개월 전,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의 발언인데, 근래 들어서 윤 총장과 계속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다 보니 기염을 확 부어버린 꼴이 돼버렸죠. 예, 당대표가 되기 전인 지난 3월, 사실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죠? 아마 이 내용은 윤석열 캠프에서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그냥 덮어두든지, 이거 끄집어내면은 오히려 갈등의 골망 더 깊어지고, 수습 안 되거든요, 이거는. 수습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끄집어낸 것은 누군지는 몰라도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니, 당대표가 되기 전에 개인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인식이라는 것은 금방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인식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윤석열이 뭐 여당 대표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구를 뜨겠다까지 발언을 했으니, 예,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민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또 했어요. 근데 더 문제적인 발언은, 또 다른 패널이 윤 총장이 대선 캠프에 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유승민이다. 당권은 내가 잡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당대표가 되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매체들은 분석을 하지만 입장과 사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고?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그냥 당원일 뿐인, 예, 이준석 당원이 유튜브에 가서 이 얘기를 할 당시에는 자신에게 뭐 포부가 있다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두고 자기는 당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미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상황이. 지금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할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큼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물론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떨어져 나가거나 윤석열이 잘려져 나가고 난 뒤에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간의 본경선까지 돌입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이든 아니면 지방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꺾고 올라간다면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지 몰라도, 또 거기에서 또 민주당을 이겨서 대통령 때까지 될 가능성은 계속 가능성은 낮아지죠. 이준석 대표도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준석이 지금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까지 만들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작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인식과 판단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을 토론 배틀, 그게 문제 아니에요. 배틀처럼. 그러면 사실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그만큼 젊은이들의 의식,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희망,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토론도 배틀 형식으로 해서 재밌게 끌고 나가겠다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윤 캠프는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저기 나가서 배틀을 하다가 그렇잖아도 지금까지 황당 발언을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120시간부터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뭐 후쿠시마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그 중에 유사한 거 몇 개만 나와도 그냥 컷오프 돼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토론 배틀, 특히 더구나 그걸 배틀식으로 한다 그러면 윤 캠프에서는 정말 그저 난리가 날 일이죠. 그러니 정치 신인인 윤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불이익 주기 위해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던 터에 유튜브 영상이 막 불을 확 질러버린 셈인데, 그 당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윤 총장도 당밖의 주자였고, 더구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는 어떤 특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수로 관계라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의 친구죠.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의 친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동창이고, 자연스럽게 2004년에는 이준석 친구의 아들이 유승민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박근혜 한테 또 픽업이 돼서 또 입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을 때도 같이 갔고요. 또 새로운 보수당을 만드는 과정에도 함께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당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특수한 인연으로 해서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구도 자체가 달라졌다.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오면 그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서 탄핵 발언을 한 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말이죠. 예, 신지호 정무실장이 당대표 결정이라고 해도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발언한 거를 어떤 의미인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아주 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걸 상세하게 그 내부를 한번 파헤쳐 보면 요겁니다. 예, 당대표 결정이라고 해도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도 되고, 이 말은 첫째, 배틀 토론 방식이 과연 당헌 당규에 부합하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신지호 정무실장이,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토론 방식이 당헌 당규에 있어? 왜 그걸 하자고 그래? 라고 따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를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지금 당 후보를 흔들려고 한다 그런다면 당내 최고 유력 후보라는 생각 아닙니까? 신지호 정무실장은.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까지 이 당으로 납시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 것 같으면 당대표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는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깔려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게 깔려있는, 이 말은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이 탄핵 배경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캠프 내의 분위기는 이미 저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설왕설래 되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없이 국집 너희들이 자력으로 정권 교체 가능하겠니? 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윤석열 없이 국집 니들끼리 정권 교체 가능해? 네 번째는, 오죽하면 국진당의 트라우마인 탄핵까지 거론했겠냐. 탄핵이란 말까지 했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의 불편한 심기가 크고 깊고 골이 깊이 파여 있다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사실상 깔려있는 것이 뭐냐. 윤석열 탈당 후 판가리 가능성이 열렸다고 저는 봅니다. 여차하면 윤 캠프가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일단은 수습 국면으로 가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할 말 다 했잖아요. 탄핵까지 이야기 나왔으면 뭐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 연장선상에서 비대위설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얘기인데. 예, 이 탄핵 이야기가 언제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뒤로 사과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비대위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그 갈등의 골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윤석열이 사실상 결별을 하고 가능성 없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너희들이 뭐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누굴 만들어내봐 바깥에서 삼자간에 한번 붙어볼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쪽은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에 국진당 내에서 과연 국진당 내에서 윤석두가 국진당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에 우선 당대표부터가 협조적이지가 않은데 당대표부터가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당대표가 출장 가 있고 원내대표가 휴가 중일 때 우다닥 들어가서 딱 선언하고 들어간 것부터가 사실은 거대한 실수죠. 가장 큰 실수죠. 어떻게든 윤석열을 등에 윤석열은 이준석을 등에 업고 돌아다녀도 모자랄 마당에 그랬어야 돼요. 왜?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어깨에다 올려놓든지 등에다가 엎든지 보자기에 싸서 안고 다니든지 그랬어야지. 네? 그나마 그렇죠. 저렇게 그냥 돌격 작전 하듯이 전격 압수수색 하듯이 들어와가지고 당을 장악할 것처럼 하고 뭐 당의 모임을 갔든지 후보들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나오지도 않고 일일이 각을 세우고 지금 탄핵 발언까지 했는데 당대표가 협조 잘 하겠다. 그죠?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콧 종용과 패싱이라고 하면서 네,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지네요.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당신들이 왜 그렇게 공격을 했는지 이제 목적을 알겠다. 대선 앞두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당대표 이렇게 흔들어? 자, 모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항상 그대로 하시는 걸 보니 당보다는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가 봅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 건승하십시오 라고 이준석 대표가 그때 바로 반응을 했잖아요. 자, 요 분석을 해볼게요. 8가지입니다. 첫째, 어쭈 대선 앞두고 당대표를 흔들어? 감히? 이준석 생각은 그거예요. 어쭈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흔들어? 감히? 두 번째, 당대표 탄핵? 그게 어디 쉽게 되겠냐? 당대표 탄핵 그게 쉽게 되겠니? 세 번째, 눈에 흙이 들어가도 윤이 대선 후보 되는 일 없다. 이준석 대표 마음속은 이겁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윤이 대선 후보 되는 일 없다. 그러면 왜 당으로 들어오겠느냐? 들어와서 소멸돼야지 다음에 괴롭히지 않지. 정치 인생 생명을 끊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다음 대선까지 가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끊어버려. 그리고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준석 수준에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윤석열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윤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부터 죽일 거다. 우군 등의 칼꽂기 전문인 뭐뭐잖아. 자, 동그라미 2개는 우리 가족님들 마음껏 붙여보십시오. 우군 등의 칼꽂기 전문이잖아. 등에다 칼 꽂고 나온 사람이 자, 지가 대통령 되면 누구부터 죽일 것 같아? 당장 우리부터 죽일 거 아니겠냐? 검찰공화국 만들어 놓고 검찰 출신들 쫙 와서 당을 장악하길 게 빤한데 그게 모를 줄 알고 그게 안 보이나? 네,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나는 정권 교체 관심 없다.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 관심 없다.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이명박 구속돼 있고 박근혜 탄핵돼 있고 그럴 만큼 망가진 당에서 무슨 정권 교체? 이건 말이죠.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 마음 비우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당 정권 교체에 올인하고 있는 것보다
마음을 비우고 자기 길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당장 대선에 올인하게 되면 숫자 노름에 그냥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도대체 대선 정권 교체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소리까지 나오고, 심지어 정치 그 사람 뭐 9단까지 9단이라고 5단이라고도 생각지 않지만 비대위원장 전문했던 그 양반도, 비례대표만 쭉 했던 그 양반도 옆에서 조언을 한답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이준석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7번째, 당원들이 나를 대표로 만든 것은 당을 변화시키라는 요구다. 예. 물론 뭐 당원들 중에는 이제 국민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성향분들도 있지만 이 당을 변화시키라는 그 목소리에 주목하겠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당대표가 될 일이 없으니까요. 변화시키는 게 1번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이 중요합니다. 21대 대선, 다음 대선, 2022년이 아니라 2027년 대선까지 국짐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입니다.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음 대선까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방향대로 이 당이 가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바람을 봤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그 바람은, 만약에 이준석이 41살이나 42살 됐으면 바로 대선 후보까지 밀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워였습니다.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의 신선함이라는 것은 수구 꼴통이었던 집단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네. 다음 2027년 대선에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의 가능성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가능성 있을 사람이면 그 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예. 팔이 따라가면 쓰레기통으로 가고, 벌을 따라가야 꽃밭으로 가는데 잘못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노력과 지금 하고 있는 행보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변화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는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예. 광화문에 나갔던 태극기 부대도 점점 뒤로 빠지게 되고요. 예.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될 수 있을 만큼 기다려줄 시간은 그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준석한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비대위까지 이야기를 하고 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공격해봐야 별로 그런 영향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질문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준석 당대표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준석 당대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든 무슨 수를 흔들어서, 흔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부를 겁니다. 아마 무슨 봤잖아요. 그냥 검찰 내에 있는 꼬봉이 부를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최고위원 자리 하나 주겠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위원장 하라 그럴 겁니다. 나가란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당대표 유지 못합니다.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준석에게 2024년 공천 줄까요? 안 줍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빤히 보고도 그렇게 상다면 너무 순진한 거죠. 우군들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이준석한테 다음 공천 총선 줄까요? 안 주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이준석이 이 사실을 이준석 대표가 알까 모를까? 그죠? 예. 야인 시절 최고의 정치 가해를 받은 이준석인데, 국회의원은 일선도 아니지만 무선 국회의원은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예능 프로도 그랬지만 정치 프로, 무슨 이런 토론 프로, 거기 가서 우리 민주당의 패널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면서 많은 정치 과외 교습을 했잖아요. 바깥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훈수를 뜨는 정도까지, 장기판도 직접 뜨는 것보다 훈수하는 것은 더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했던 이준석한테 간단한 질문이죠. 그러니 결론은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이 국진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거니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고민은 나갈까? 나가버릴까? 나가서 새 판 짤까? 그 가능성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은 삼자간에 붙든 아니면 새롭게 또 판을 짜서 아니면은 그 정당 하나 누군가 또 정당 만들잖아요, 바깥에서. 거기 합류해서 만들든, 그리고 당대당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을 여지를 남겨둔다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이 수모를 당하느니 바깥에 나가서 새롭게 판가리를 완전히 틀을 다시 짜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 캠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